세션을 진행하게 된 하시콥 코리아에서 근무 중인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화면 멈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인데 멈춘 거 아니고요. 잠시 방송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장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션들이 대부분 그 테라폼으로 어떻게 쓰시냐 뭐 이런 게 많은데 테라폼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들이 많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주요한 것들 이제 업데이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소개드리면 저는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들어가 있고요. 하시콥 코리아에서 시니어 솔루션즈 엔지니어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데모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간략하게 테라폼 최근 업데이트 그리고 로드맵 OSS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많아서 전부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주요하게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임팩트가 있는 것들부터 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라폼의 릴리즈 히스토리. 뭐 오래 쓰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출시를 시간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 버전 12.0이 나왔습니다. 이때 정도부터 저도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4, 5개월 정도 지나고 0.13 버전이 나옵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0.13이 나온 이후부터는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버전이 업데이트 되죠. 새 버전. 그래서 12월 정도 돼서 14 버전이 나오고요. 0.14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4개월 정도 뒤에 0.15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4개월이 아니고 2달 뒤에 정식 버전 드디어 1.0이 나오죠. 1.0은 쉽게 생각하시면 15.0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조금 돌려서 보면 첫 버전은 언제 출시됐느냐?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첫 버전은 2014년 7월달에 출시됐습니다. 정확하게 7월 29일이고요. AWS랑 디지털 오션에 대한 프로비저닝 기능만 제공되는 형태로 그때 저희 공동 작업자인 아몬 데드가가 0.1.0으로 태깅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27,000회 이상이 커밋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이 많이 됐다는 의미겠죠. 주요 변화들을 좀 보면 기존에 11점대를 쓰시다가 12점대 오면서 HCL이 버전이 조금 바뀝니다. 그죠? 변수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이 변경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0.12로 가면서부터 0.12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처음으로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고 다음 버전 0.13 때도 0.13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뭐 변경 그리고 버전.tf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하죠. 불편해서 0.14부터는 아예 업그레이드 명령어가 없어집니다. 그냥 버전 업그레이드 하시면 쓰실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좀 편의성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0.14 때 보면 센시티브 밸류 베어리어블을 센시티브라고 설정하면 아웃풋에서 이제 출력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됐죠. 0.15 때 1호에 오면서부터는 이 센시티브라고 하는 설정이 우리가 설정하는 변수뿐만 아니라 뭐 프로바이더가 지정하는 영역까지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0.1 뭐 기존 버전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저희 업그레이드 가이드 문서에 나와 있고 보시면 0.11에서 12 갈 때 12에서 13 갈 때 이때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는 경우에 그때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한데 그 이후부터 0.14로 갈 때부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쪽에 그 슬라이드 아래쪽에 항상 그 링크를 뒀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슈들을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스테이트 파일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되죠. 이게 호환이 잘 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0.12에서 뭐 13, 14 또는 1호로 갈 때 정방향으로는 포워드 컴패러빌리티가 제공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리모트 스테이트를 쓴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도 지원되고 있다. 특히 0.15의 스테이트 파일은 이 아래쪽 하위 백워드 컴패러빌리티는 0.141부터 0.141까지 뭐 테라폼 버전을 놔줄 수 있는 거고 0.15를 쓰다가 1점대로 포워드 컴패러블하게 가는 것들도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0.15로 오게 되면 이제 자유도가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파일을 관리하는 것들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것들이 저거죠. 테라폼으로 배포를 했다가 테라폼이 아닌 콘솔이나 뭐 CLI 이런 것들로 변경됐을 때 스테이트 파일 업데이트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테라폼 리프레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스테이트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들 하셨을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배포가 이상하게 된 것들 다음번 배포 때 새로 재배포되게 하기 위해서 테라폼 테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들도 이제 종종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죠. 리프레시랑 페인트라고 하는 그 서브 커맨드가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디프리케이트 되고 리프레시 온이라고 하는 옵션이랑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옵션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리프레시라고 하는 커맨드는 15.4 이후부터는 테라폼 플랜이나 어플라이 할 때 리프레시 온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인트라고 하는 커맨드도 15.2부터 테라폼 어플라이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명령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15.2 이상 또는 15.4 이후를 쓰시게 되면 기존에 쓰던 리프레시나 테인트가 아니고 리프레시 온이랑 리플레이스로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 혹시라도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 쓴다. 테라폼 클라우드를 무료로도 쓰실 수 있죠. 이런 리모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테라폼 리프레시가 스테이트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게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리프레시 온리 옵션이 오면서부터는 그 리모트 스테이트, 즉 테라폼 클라우드에 있는 스테이트 파일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클라우드를 무상으로 무료 버전을 쓰고 계시면서도 굳이 플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다운받아서 로컬 스테이트 백엔드로 바꿀 필요 없이 리모트 백엔드 상태에서도 리프레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제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센시티브 아웃풋 베리어블. 이게 기존에 이제 14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서 센시티브라고 하면 그걸 가져다 쓰는 리소스에서도 이제 리렉트 센시티브로 설정이 되고 아웃풋에서도 삭제되는 형태로 지원됐었는데 이게 15.4가 오면서부터는 어떤 게 추가됐냐면 우리가 센시티브로 정의하지 않아도 프로바이더 설정, 예를 들면 뭐 AWS, Azure, GCP와 같은 프로바이더에서 이 값은 센시티브한 값이야라고 지정돼 있으면 그 값을 인지해서 우리가 센시티브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센시티브를 감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웃풋 같은 것을 쓸 때 이렇게 센시티브를 지정해 줘야 되고 출력 값이 이제 리렉트돼서 삭제돼서 출력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바이더가 지정하는 것들까지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센시티브라고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변수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리소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감한 값들은 센시티브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센시티브한 값으로 지정돼 있지만 특정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출력을 한다거나 아웃풋에서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이 값을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난센시티브라고 하는 펑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센시티브 민감한 정보들을 보호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값을 해제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그게 난센시티브라고 하는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에서 프로바이더를 설정하면서 알리아스를 주시고자 할 때 컨피그레이션 알리아스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서 페어런트 모듈에서 지정되어 있는 프로바이더를 오버라이드해서 추가로 프로바이더를 설정하시고자 할 때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알리아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알리아스를 적용하실 수 있다. 모듈 안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0.11, 12
그 버전에서 맵이나 리스트를 사용하신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to 리스트나 to 맵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특히 0.15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 리스트는 to 리스트로, 맵은 to 맵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변경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오픈소스나 테라폼 클라우드 막 쓰면서 CLI 드리븐으로 작업할 때 디버깅 할 때 옵션이 tf 로그라고 하는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게 기능이 좀 개선돼서 만약에 프로바이더가 프로바이더 SDK 2.4 이상으로 개발된 프로바이더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테라폼 로그 코어라고 해서 테라폼 엔진이 떨구는 로그 따로,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떨구는 로그는 테라폼 로그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그 두 개의 로그를 분리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파일로 받아볼 수 있게 TF 로그라고 하는 로그 패스라고 하는 것도 적용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적용하실 수 있는데 TF 로그 패스를 적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거는 TF 로그 옵션이 먼저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쓸 때 로그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추가된 프로바이더 중에 Azure AD 프로바이더가 이제 기능 개선이 되면서 추가가 돼서 기존에 있던 뭐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그래프 API가 MS 그래프 API로 바뀐 형태로 이제 기능 개선된 게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가된 것 중에 예전에 그 구글 G 수익, 쉽게 말하면 뭐 이메일, 캘린더, 닥스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이름이 바꿨죠. 그거에 대한 프로바이더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현재는 테크 프리뷰 단계이긴 한데 현재 버전은 0.41 버전이고 테라폼을 13점대 이상을 쓰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관련 설정이나 그룹 설정,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테라폼으로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하실 수 있게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바이더 쪽에서 보면 저희가 제공하는 오피셜 프로바이더, 저희와 벤더가 CS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파트너들, 클라우드 파트너들과 함께 제공하는 이런 프로바이더를 제외하고 각 개별 벤더들이 만들고 저희가 서티해주는 베리파이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테라폼의 에코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월 달에 이런 베리파이드 프로바이더가 13개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 당시에 베리파이드 프로바이더가 108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8월 28일 기준으로는 8월 달 기준으로는 27개가 추가됐습니다. 그 사이에 더 많이 추가해서 베리파이드 프로바이더가 152개까지 증가한 거죠. 프로바이더가 전체 8월 31일 기준으로는 1346개 중에 베리파이드가 152개 정도 되는 거고요. 어제 기준으로 전체 프로바이더 개수를 보시면 1406개 정도 됩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프로바이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라폼 오픈소스 로드맵 중에 우리가 기대하던 게 하나 추가될 게 있어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존에 그 CLI나 콘솔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테라폼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테라폼 임포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써야 됩니다. 테라폼 임포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더미 코드를 만들고 임포트라고 하는 명령어로 스테이트 파일 임포트한 이후에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완성을 해야 됐죠. 그걸 할 때 뭐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고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포트한 결과를 테라폼 쇼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휴먼 리더블한 HCL 형태로 보여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던 직접 수정을 하던 이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고 작성하고 나서 이제 플랜 했을 때 no changes 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기존의 수작업으로 만들거나 뭐 콘솔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테라폼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테라폼 코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냐 이런 니즈들이 많으셨는데 네, 드디어 1.11에 나옵니다.
컨피규레이션 템플릿, 리소스 컨피규레이션 템플릿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드디어 1.11에 추가됩니다. 그 명령어가 뭐냐면 테라폼 애드라고 하는 게 1.11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라폼 애드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 그냥 더미 값만 추가하거나 아니면 디폴트 파라미터를 추가해주는 뭐 옵셔널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스테이트 파일에서 리소스를 생성하는 것들도 가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테라폼 애드라고 하는 커맨드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기존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포트 기반으로 인프라를 CLI 작업으로 관리했던 절차에서 코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할 때 테라폼 애드라고 하는 커맨드를 쓰실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테라폼으로 관리할 때 직접 한 땀 한 땀 작성하지 않아도 테라폼 애드라고 하는 커맨드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리프레시 테라폼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수작업으로 인프라를 변경하고 나서 이 변경된 부분을 코드로 해서 반영하고자 할 때 그때도 이제 테라폼 애드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하실 때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리소스 컨피규레이션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추가될 거다. 네.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라폼 클라우드도 실제로 무료 버전이 있죠. 그래서 끝에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테라폼 클라우드를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테라폼 오픈소스 CLI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쓸 수 있지만 이제 워크스페이스 기반으로 리모트 스테이트를 무료로 쓰실 수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를 쓰면서 이제 좀 불편했던 점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없을까, 한눈에 확인하는 기능이 없을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워크스페이스 오버뷰라고 해서 최근에 돌렸던 뭐 런에 대한 것들, 내가 생성한 리소스에 대한 것, 아웃풋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버뷰 페이지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리모트 스테이트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리모트 스테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권한이 있어야 됐고 설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리모트 스테이트를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게 리모트 스테이트를 뭐 내 오거나이제이션 안에서 전체를 공유할 거냐, 특정 워크스페이스에서 보게 할 거냐 하는 리모트 스테이트 쉐어링에 대한 설정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보다 손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쓰시는 경우에 오거나이제이션 안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쓰는 경우에 기존에는 필터링해서 볼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의 태그를 지정해서 태그 기반으로 검색을 할 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태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또는 런별로 태그를 주고 보시는 것처럼 태그별로 볼 수 있게 검색할 수 있게 사용 편의성이 개선된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하게 테라폼이 1.0까지 오면서 있었던 주요한 변경들, 업데이트 사항들 좀 추가해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테라폼 애드라고 하는 업데이트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장님, 테라폼 업데이트랑 로드맵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쏙쏙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되게 유익한 세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세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해 주실 분은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를 거치셔서 현재 샌드버드에서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계시고요. 현재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 구축과 품질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샌드버드 김영출님께서 이번 세션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